자, 그러면 이전의 창의성하고 트리즈의 창의성하고 두 개를 실질적으로 한번 대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속에 꼬마가 저 건초더미가 뭐냐면 겨울에 소가 먹는 풀입니다. 말린 풀이에요. 그 풀 위에서 놀다가 바늘을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바늘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바늘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바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방법, 즉 에디슨으로 대표되는 시행착오식, 브레인스토밍이나 시행착오식으로 하는 방법과 트리즈의 방법론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책을 찾아 들어가 보죠. 한번 해보죠. 자, 어때? 기존의 방법은, 자, 어때요? 바늘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머리 안에 이게 딱 떠오를 겁니다.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딱 뛰어가가지고 건초더미를 탁 들어보죠. 지푸라기를 탁 들어봅니다. 그럼 없거든요? 그럼 딱 또 들어봐. 그럼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드는 거죠. 이런 방법을 바로 시행착오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디슨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에디슨은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바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딱 찾겠다 하자. 찾아졌다. 찾아졌으면 그 사람이 정말 창의적으로 찾겨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찾겠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찾아진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찾아진 거고, 또 재수가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죠? 확률적으로 재수에 의해서 찾긴 거지, 그건 창의성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디슨의 어떤 열심히 하는 형태의 창의성은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트리즈의 창의성은 뭐냐? 트리즈로 가지고 이 문제를 찾는 경우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잊어버린 대상인 바늘에 집중을 합니다. 이 애가 지금 잊어버린 게 뭐예요? 바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바늘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이전의 창의성인 방법에서 보면 바늘에 집중한 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건초더미에 집중해요. 자, 건초더미에 집중한 사람들은요, 만일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바늘이 잊어버린 환경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늘을 잊어버린 환경이 다른 쪽에 갔다 이거예요. 어디냐? 숲풀 속에서 바늘을 잊어버렸다든지 진흙 속에서 바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건초더미 한 개 한 개를 드는 방식을 택한 연구 방법을 쓴 사람은 진흙 속에서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은 트리즈의 창의적인 방법론을 쓴 사람은 바늘에 집중했죠. 잊어버린 대상인 바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바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바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을 찾는 찾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바늘을 찾는다는 게 뭘 말하느냐? 또 바늘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사람이 찾으면 될까? 결국 바늘과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결국 사람이 바늘을 보는 방향 또는 보거나 더듬어서 촉감을 느끼거나 뭔가를 해서 바늘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잊어버린 대상, 즉 문제의 핵심 내용에 초점을 두게 되고 그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듭니다. 하나의 모델 시스템,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죠. 하나의 그림을 만들게 되고 이 그림을 이용하면 바늘을 잊어버렸을 때 그 바늘을 잊어버린 위치가 건초더미가 아니고 숲풀 속에서 잊어버렸던 물 속에서 잊어버렸던 어디에서 잊어버렸던 상관없이 이 모델은 유효하죠. 그 다음 바늘을 잊어버린 것뿐이 아니고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다거나 애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이 방법은 쓸 수 있어요. 여기 애를 집어넣으면 되고 자동차 키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모델은 쓸 수 있고 이 모델은 내가 아닌 제3자의 다른 사람이 이 모델을 썼어도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단 말은 뭐란 말이야? 이게 하나의 재현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자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발명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이 나올 때마다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디슨의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에디슨이 단 한 명의 제자도 못 길렀어요. 왜냐?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발명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트리즈를 만드는 알트슐러라는 사람은 벌써 제자를 수만 명을 길러냈어요. 그렇단 말은 이 사람이 발명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발명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방법을 쓰면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발명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죠? 재현성이 있는 하나의 방법론, 이론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리즈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자, 아까 앞에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유람선 전복 사고를 기존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고 열심히 연구했죠. 각 분야별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해보다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try and error 방식을 택하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으로 막 토론하고 열심히 해보다가 안 돼. 그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트리즈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연구 안 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은 처음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고 나서 특히나 이 문제에서 모순이라든지 이상 해결책을 찾아요. 아까 어떤 이야기, 등산할 때 방향을 모를 때 나침판이 필요했듯이 연구자한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문제 방향. 그 방향에 해당하는 정보를 트리즈의 모순과 이상 해결책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트리즈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상 해결책적인 방법을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자, 물이 유입되어도 전복되지 않는 배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물이 배의 무게중심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배가 뒤집혔으니까. 이 사람은, 트리즈 전문가는 배가 어떻게 가는지, 배의 엔진룸이 어떻게 생긴지 자기는 몰라. 자기는 상관없어. 단, 배가 왜 뒤집히냐 하면 물이 들어가 뒤집혔다고 하니까 물이 들어와도 안 뒤집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물이 들어와서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하니까 물이 들어와도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2, 3일 동안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이 사람들은 봐요. 배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리창의 두께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날마다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면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공간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디로 A에서 물이 들어있을 때 B로 어떻게 하면 물이 안 가게 샤팅 장치의 속도를 어떻게 하며 뭐 이런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오직 무슨 생각만 하느냐? 물이 들어와서 배가 뒤집혔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 물이 들어와도 배의 무게중심이 안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 생각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틀이나 3일만 딱 하면 아까 앞에서 그 배 데크에 물이 못 고이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생각으로 누구나 도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알죠? 그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이상 해결책적인 사고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하면서, 앞으로 교육하면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예를 계속 좀 들어갈 거예요.